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전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북한이 달라졌어요. 그릇된 성평등 정책을 주장하는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 확산. 이게 무슨 말이냐. 국민의 후보만 계속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만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만 비난하더니 요새는 싸잡아 비판하는 걸 북한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야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판 확산. 너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 야는 윤석열 후보인데 이걸 다 지금 통틀어서 비판하는, 약간 뭔가 달라졌어요. 지금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선거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당의 비난전 더운 격화. 여당 야당 다 지금 이거 지금 싸잡아 비판하는 걸 우리 언론 연합뉴스나 뉴시스 KBS를 비롯한 남선 언론들이 하면서 우리 언론을 이용해서, 그전에는 우리 언론을 이용해서 윤석열 후보만 비판하더니 요새는 이재명 후보도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 메아리에도 많이 선진국 탈 이제 그만 우리 한국을 비방중상하는 거,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 유령기구.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은 우리 정부하고 따르게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유엔군 사령부 해체할 걸 강하게 요구했다는 소식을 듣대. 나는 얼마 전에 유엔 주재 조선민주공화국 상임 대표가 남선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유엔군을 말한다면 이미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유령에서 이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 유령기구다. 이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지금 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전선언을 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선언하자, 그러니까 정전선언으로 대체하자고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김여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전선언은 그따위 필요 없다. 적대시 관계를 풀지 않으면, 해소하지 않으면 이중자 때 철폐하라, 미군 철거하라, 한미 군사훈련 그만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는데 그와 똑같습니다. 이제는 뭐인가?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라는 겁니다. 정전선언하면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해야 된다. 정전선언이라는 말은 전혀 안 씁니다. 유엔군 사령부. 그러나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라는 말은 우리는 못하죠. 우리 정부는. 우리는 그냥 상징적인 정전선언 선포하자. 휴전협정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우리하고는 따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암투신가. 여기는 사공 많은 국민의힘의 대선호. 자, 남조선 청년들 속에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환멸 고조. 대선 후보로 나선 여당 후보가 연일 청년층과 소통한다. 면접비 지원을 한다며 청년 표심의 구애나 청년표 표심 구애에 나서고 있다. 야당 후보도 하면서 특권과 반칙 근절을 외치며 청년에게 여구에 응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청년층과 함께 나섰다. 하지만 청년층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가 여야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청년들이 마음이 차갑기만 하고 떠나간다는 겁니다. 공약 다 필요 없다는 이 허튼 공약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전엔 볼 수 없던 거를 지금 북한에 싣고 있는데, 통일 메아리, 남조선에서 정권 교체 여론 고조. 와, 지령을 내려보내는 건 아니겠는데 정권 교체에 동조하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남조선의 조세일보, 뉴스완, 모니터를 비롯한 언론들이 전한 데 의하면 남조선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4개 여론조사 기관들이 11일에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 기 대선을 계기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51%로서 여당이 재집권해야 한다는 주장에 비해 1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것은 경제 침체와 악성 전염병 사태로 극심한 생활난에 시달리는 민심의 불만이, 이거 보세요 여러분. 경제 침체와 악성 전염병 사태로 극심한 생활난에 이건 이렇게 생활난에 시달리게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를 꼬집어 비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힘이 벌리는 여당에 대한 비난 공세도 민심에 먹혀들고 있다. 현재 여론추이가 계속되는 경우 여당이 대선 경쟁에서 곤경에 몰릴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우리 언론 뉴스를 해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곤경에 처한다고 그렇게 바라기라도 하듯이 경제 침체, 악성 전염병에 극심한 생활에 시달린 민심이 불만이 이렇게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거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통일 메아리가 항상 이런 글을 쓰지 않고 항상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을 비방중상하더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비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비난글이 상당히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상당히 비난글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40만 원 국민의힘의 대선호 이런 거밖에 쓰질 않아요. 그리고 남선 언론도 더욱 악화되고 있는 방역 상황과 여소수인데 여소수라고 합니다. 북한 말로는 여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국을 비난. 이런 것도 지금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싣고 있고요. 남선 여성들이 비참한 생활, 청년들 속의 대선 후보, 안철수 측근, 윤석열과의 대선 후보 단일화 가능성 일축했다. 뭐 이런 정도밖에 없고 또 남선 민주노총이 당국, 한국 정부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성명 발표, 정권 교체 여론 고조. 대선과 관련해서 이 여당만 지지하던 북한이 대선을 앞두고 남선 여야당들 사이 주도권 쟁탈전 격화. 이렇게 지금 통일 메아리가 싣고 있는데 예전의 기사를 한번 볼까요? 이준석 씨가 말한 자간 이거 말한 거 있는데 가족 사기단에 모이던 파리떼들 친미 굴종 한미동맹 파기로 결단 내야 한다. 뭐 이런 이건 이제 윤석열 후보이죠. 족패를 느낀 윤석열 이거 얼마 전에 굴들입니다. 이건 11월 16일 며칠 전에 굴이죠. 한 5일 전에 족패를 느낀 윤석열이 진면모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가짜뉴스 생산하는 조선일보 폐간하라. 이건 11월 10일. 오래전엔 이렇게 계속 윤석열 후보를 비판한 삐뚤어진 뭐 어쩌고 저간 뭐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좀 보기 힘듭니다. 지금은 여기 봐도 시사 만화에도 뭐 몽땅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 뭐 달라진 건 없겠지만 전적으로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난이 이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난과 함께 여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슨 공정한 보도하듯이 우리 언론 매체를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나 통일 메아리는 북한 일반 인민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사이트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조우평화통일위원회 사이트가 바로 우리민족끼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메아리는 뭐 민족화해 뭐 협의회 뭐 이런 아리랑 뭐 이런 단체 그 밑에 산하 단체죠. 이런 단체들의 이기 때문에 통전부 산하 기관들이 이 만드는 이거 사이트입니다. 여기에다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이 대남 사이트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또 해외 나가 있는 한국 분들을 보라고 이렇게 한국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말을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는 거지. 이 북한 사람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뭐인가 김정은이 이제 정치 일선에 복귀, 즉 평양으로 돌아와서 정치 일선에 복귀한다면 뭐인가 좀 커다란 빅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10주기를 맞으면서 김정은의 10주기 이제 12월 17일이죠. 2011년 12월 17일이니까 이제 2021년 12월 17일이면 딱 10년째 되는 합니다. 10주기. 그러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건 뭐 김정은이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러움 없이 잘 살게 하고 자 보세요. 그들의 행복의 60세 노동 만세세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김정은이 위민헌신이라는 거 저는 여러 차례 이게 분석해드렸지만 인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른다. 몸을 다 바쳐서 인민을 위해 일한다. 이런 뜻이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불사른다. 몸을 다 바친다는 애국헌신, 위민헌신의 2017년이라는 겁니다. 2017년 주체 106은 이건 김일성 나이. 주체 106 한 것은 김일성 106세나 똑같습니다. 경의하는 순영은 없고 자 경의하는 원수님이라고 했죠. 경의하는 김정은. 우리 공화국의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민족사의 특기할 해였다. 2017년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 아시겠지만 2017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김정은이 올라와서 항상 전쟁까지 말하자면 지도상에서 지구에서 북한 지도가 사라지지 북한을 아예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다. 화염의 분노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극과 극으로 갔던 것이 바로 2017년 12월 달까지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 11월에 여기도 나오지만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이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엄청난 미사일을 발사했죠. 12,000km 나가는. 그래서 2017년에 수노화진 절세 위인이 가슴 뜨거운 혁명 실력을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 2017년에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민족사의 특기할 해였다는 겁니다. 2017년에 우리 공화국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하는 불멸의 공적을 이루었다. 누가? 김정은이. 김정은이 정권에서 자, 국가 핵무력의 완성, 핵보유국으로 선포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2017년 12월에 경의하는 김정은이 나라의 국방력을 최상의 경지에 다지기 위한 전략 무기 개발 사업을 국사 중에 제일 국사로 내세우시고 불굴의 신념과 희생적인 혼신으로 진도에서 이끄시었다. 2017년에 주체적 로켓 공업 발전에서 대비약을 이룩한 3.18 혁명, 이거 미사일 발사한 겁니다. 그 연이어 5월에는 지상대 지성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쾌거를 안아왔다. 그리고 7월 4일에도 미사일 발사했죠. 7월 28일에도 쏘았고 11월 대사변으로 적대 세력들이 머리 위에 무서운 철출을 연적 안기시고 사회주의 조선이 전략적 지위와 위상을 최상의 경제를 11월 대사변이라는 게 바로 마지막 미사일, 그러니까 2057을 발동시키는 그거죠. 그 마지막 강력한 유엔 제재 발동된 것이 바로 11월에 이거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한 이유입니다. 12,000km 나간 핵보유국으로 온 세상에 선포한다 하고 김정은이 직접 선포했죠.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하는 불멸의 공적을 이뤘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핵폭이 의지가 있습니까? 조선의 오늘이라는 이 화보는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영문으로도 발표하는 대배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자 바로 2017년 핵무기 보유국으로 선포한 역사적인 해였다. 그리고 그 2017년에 3월, 5월, 7월 그리고 11월 대륙간 탄도미 수차례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벌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마지막으로 발사하면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시켰다. 이게 김정은이 선포한 거고 핵무기 보유국이다. 보유국으로 전 세계에 선포한다는 선포식을 가진 것이 2017년도입니다. 북한 언론을 통해서 이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면 김정은의 자화자찬 그리고 10주기를 맞으면서 이번에 금년도가 이제 10주기 되는 해인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이렇게 김정은의 업적을 자랑하고 특히 다시 한번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과시하는 것이 이 조선의 오늘에 실린 글이라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언론의 매체에 공개하고 위민헌신 그리고 이민위천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한다는 김정은의 그 현지지도 그리고 김정은의 이야기 김정은의 교시나 같은 이런 연설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언론 매체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김정은이 또 다른 큰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10주년을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100년 대계의 첫 10주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은 이미 김일성 시대 100년은 지나갔고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10년 동안에 김정은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월 17일이면 김정은이 꼭 집권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죠. 10년이 되는 날이죠. 김정은 아마 뭔가 북한 주민들에게 이 국방전람회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또 뭐인가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김정은은 장고에 들어갔고 또 병치료와 함께 그리고 뭐인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던 것입니다.